안녕하세요. 방구석 연애통신입니다. 오늘은 천사의 얼굴로 범죄자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배우 위노나 라이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10월생으로 현재 51세인 위노나 라이더는 1986년 15세에 영화계에 데뷔하였습니다. 1988년 18살에 출연한 팀버튼 감독의 비틀주스로 인지도를 얻었고 19살이던 1990년 영화 가이손에 당시 남자친구였던 조니 뎁과 출연하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992년 키아누 리브스, 게리 올드만 등과 출연한 드라큘라, 1993년 영화 순수의 시대, 1994년 청춘 스케치와 작은 아씨들, 1995년 아메리칸 퀼트, 1997년 시고니 이버와 출연한 에일리언 4, 1999년 처음 만나는 자유, 2000년 개봉 영화 뉴욕의 가을 등 주요 작품만 열거하여도 이미 그녀는 10대에서 20대의 화려한 필모그래피를 완성하였죠. 이렇게 배우로서 큰 성공을 거둔 그녀가 2001년 절도 행각으로 전세계 영화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라이더는 2001년 5월 바니 베버리힐스 백화점에서 스웨터를 코트 속에 감추고 떠나려다 경비원에게 발각되었고 옥신각신하다가 가격을 지불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2001년 10월에도 바니 베버리힐스 백화점에서 속옷을 훔쳤으며 11월에는 니만 마쿠스 백화점에서 또 속옷을 훔치다가 경비원에게 발각. 이번에는 옷을 벗어 보여달라는 경비원을 물리치고 백화점을 빠져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러던 2001년 12월 5일 베버리힐스 월셔대로에 있는 삭스 560번가 매장을 떠나던 중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간의 그녀의 좀도둑 행위는 백화점 보안팀의 의심을 받고 있었고 그날 삭스 백화점 보안 책임자는 CCTV로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CCTV로 라이더가 한 매장에서 다른 매장으로 이동할 때 2번이나 탈의실로 들어가는 것을 포착했고 경비원에게 그녀를 따라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경비원은 탈의실 문 사이로 라이더가 손에 가위를 들고 상품에서 센서 태그를 자른 후 물건을 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스 백화점 측은 라이더를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경찰은 그녀의 쇼핑백에서 결제하지 않은 $760 상당의 캐시미어 스웨터, 약 $600 상당의 다양한 머리 장식품, 캐시미어 양말 등 여러 점의 훔친 물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약물 중독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라이더의 변호인단도 약물 중독을 핑계로 무죄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라이더는 체포되었을 때 13가지 진통제 처방약을 소지하고 있었고 약물들은 액체 데메롤, 액체 디아제팜, 비코프로펜, 비코덴, 발륨민 모르핀 설페이트, 엔도셋 등이었습니다. 이 약물들은 진통제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져 마약 소지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당시 라이더는 절도 행위가 연기 연습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배심원들이 처벌보다 교화가 중요하다고 판결해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80시간과 $10,000,000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15년간의 배우 생활로 당시 상당한 부를 축적한 그녀였기에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이후 6년이 지난 2007년 이유를 직접 밝혔는데요. 당시 팔이 부러진 상태였기에 고통을 이기기 위해 다량의 진통제를 처방받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기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6년이 지나 자신은 당시 생리전 증후군에 의해 절도를 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당시에는 왜 생리전 증후군을 쟁점화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가위까지 소지하고 다니며 탈의실에 숨어 도난방지 센서를 제거하는 치밀함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의 절도는 계획범죄에 가까웠습니다. 호르몬에 의해 순간적인 충동으로 절도를 한다는 생리전 증후군과 그녀의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었고 따라서 생리전 증후군을 주장했다가는 재판에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녀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미네소타주 옴스테드라는 도시에서 유대계 히피 부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60년대 히피 문화가 시작될 때 그 정신은 평화와 비폭력, 반전, 다양성과 사랑 추구 등 실로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70년대 중반부터 변질된 80년대 히피들은 사실 마약과 섹스, 절도 등 탈사회적 일탈 행동으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실화 바탕 영화 행복을 찾아서에서 히피가 들고 간 물건을 되찾기 위해 윌 스미스가 사력을 다해 달리는 안타까운 장면도 떠오르는군요. 라이더는 10살 때까지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이러한 히피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학교에 다녔으나 동급생들에게 여자아이처럼 생긴 남자아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사물함에 얼굴이 처박히는 등 학교 폭력에 시달려 학교를 그만두고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홈스쿨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유년기의 그녀는 학교 생활보다 히피 문화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사람이 다치지 않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녀의 윤리관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절도 사건으로 배우로서 오랜 침체기를 보내야 했던 위노나 라이더는 한동안 단역이나 저예산 영화 출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존재가 서서히 잊혀져 갈 즈음 38살이던 2009년 그녀는 스타트rek에서 벌칸족과 인간의 혼혈인 스팍의 어머니로 출연하면서 다시 한번 대중에게 얼굴을 각인시킵니다. 짧은 출연 분량임에도 그녀를 몰랐던 세대에게 저 미녀는 누구?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죠. 또한 2010년에 영화 블랙스완에서 라이더는 나이가 들어 발레단 주역을 빼앗기는 베스 역을 실감나게 연기했습니다. 40대의 위노나 라이더는 배우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2016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니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에서 주연으로 출연해 한층 완숙해진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습니다. 2018년 키아누 리브스와 데스티네이션 웨딩에 출연, 2020년 HBO 드라마 출연, 현재 영화 헌티드 맨션의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절도범이라는 흑역사를 가진 그녀. 22년이 지났고 이제는 이것도 추억으로 남아 이미 팬들은 대부분 그녀의 행동을 용서한 듯 합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연애통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